안녕하세요. IBTV의 일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생활비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생활비는 사실 저렴하게 한 달을 보내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가격을 일반적으로 이 나라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활비라고 하면 일단은 뭐 렌트비도 있을 수 있고 차량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용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기세, 물세, 인터넷, 외식 비용,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아이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발레라든지 음악 활동, 악기를 배우는 거, 영어 과외, 그리고 극장에 갔을 때 영어 한 편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사실 뭐가 있냐면, 생활비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저렴해요. 유제품이라든지 우유, 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거,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거, 한식에 필요한 재료들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한식이 비싸다고 해서 이 나라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주에 외식을 몇 번 정도를 하시고 어떻게 가게를 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전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달에 보통 저희 가족, 그러니까 아이 둘 키우는 한 가정에서 4명이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전기세는 보통 한 150에서 250불 사이예요. 겨울 기간, 겨울에는 아무래도 난방을 전기로 하기 때문에 350까지도 나오고, 여름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 120에서 150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달러는 뉴질랜드 달러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환율 한 700원에서 750원 정도 환율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120불 나왔다. 그러면 약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대1 환율, 그러니까 1000원 환율에서 25% 정도 빼시면 되세요. 100불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라 7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들이랑 쉐어를 해서 같이 나눠내는 비용이 아니라 혼자 렌트를 해서, 집을 렌트해서 생활을 했을 경우에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물세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세가 있어요. 폐수. 그러니까 보통 폐수는 집 주인이 내주고, 상수도, 물을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내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누가 뭐 하수도는 누가 내고 상수도는 누가 내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기본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값은 10만 원 보시면 돼요. 10만 원. 네. 아이 한 명 데리고 오셔서 엄마가 같이 생활을 한다?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4명이 한 가족을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보통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나오거든요. 아이들 목욕 2명 다 시키고 저도 샤워하고 와이프도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비용 한번 볼게요. 인터넷 비용은 사실 통신사마다 조금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한 달에 8만 원 보시면 돼요. 8만 원 보시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가까지는 속도가 좀 빠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속도의 한 20분의 1 정도 느리다.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속도가. 그런데 20분의 1이라고 하면 굉장히 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국은 누르는 순간 네이버 창이 열린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엔 누르고 살짝 기다리면 돼요. 한 1초? 똑딱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못 느껴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속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속도가 느리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때는 다운로드 받는 속도를 받았을 때요. 예를 들어서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4기가짜리를 받는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 2분, 3, 4분이면 받는 그 기가수를 이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 30분 정도로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른 거지 네이버를 띄우고 구글을 띄우고 노래를 다운받아서 노래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거의 끊긴 현상은 별로 없어요. 끊긴 현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빠르다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무제한으로 사용을 했을 때 뉴질랜드 달러로 약 한 80불에서 100불 정도 선에서 무제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7만 5천 원 정도에서 8만 원 정도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집으로 들어오는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1년 약정을 걸어야 돼요. 그 약정을 걸지 않으면 라우터를 그 통신사로부터 구입을 하시든지 렌트비를 지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라우터를 구입을 하시면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IP 타임이라든지 이 나라에서 호환이 될 수 있는 라우터를 하나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셔서 가져오신다면 가장 저렴하게 인터넷을 집안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것도 나는 사실 알아보기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 현지에서 사용하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심카드를 무제한으로 약정을 거신 다음에 한 달 선불제로 사용을 하시고 다른 기기에 연동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집으로 들어오는 광 케이블의 속도만큼은 나오지는 않아요. 통신사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광 케이블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 달에 라우터 한국에서 구입해서 가져오는 비용 5만 원, 그리고 현지 이 나라에서 한 달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약 10만 원 봐서 15만 원 보고요. 어, 휴대폰에 심카드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열어놓고 그 휴대폰을 활용해서 다른 기기, 디바이스를 그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하신다면 그러면 약 한 10만 원 정도 보는데 속도는 좀 떨어진다. 속도는 떨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으로는 좀 더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식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식은 무엇을 드시고 어떤 메뉴를 드시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누구는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로 한 끼를 때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스테이크를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외식을 김밥 천국에서 하면 한 줄에 1,500원씩 예를 들어서 세 줄 드셨어요. 그러면 4,500원. 그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가서 나는 김밥 천국에서 외식 안 해. 나는 스테이크 먹어야 돼. 그러면 3만 원, 4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 나라에서 비교를 할 때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김치찌개. 그죠? 김치찌개 한국에서는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약 한 7, 8천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3,000원 정도 선이에요. 넉넉 잡고 15,000원 보겠습니다. 한 끼에 15,000원이에요. 한식당 들어가면. 뭐 불고기도 한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시작가가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 되세요. 한식당 들어가면 한 끼에. 그리고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25불에서 35불 정도 선이 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25,000원 정도가 평균선입니다. 2만 원에서 25,000원. 그러면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배 반 정도는 나거든요. 네. 그래서 외식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한식 같은 경우는 한 끼 드시고 오시면 예를 들어서 한 끼를 드시면 15,000원 선 1인당 네. 메뉴 하나당 15,000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 양식 같은 경우 스테이크 기준으로 보신다면 2만 원에서 한 25,000원 정도 선 보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체육 활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유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현지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현지 국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방과 후 수업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그 외의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간다. 보통 아이가 어린아이고 소아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동반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모는 1달러예요. 약간 700원, 입장료 700원 정도고요.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그게 아마 10살까지인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살인가 11살까지는 무료로 입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내도 1달러예요. 750원 정도.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아이들 입장료 1,000원. 한 달 내내 가도 3만 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가 가장 이 나라 이민자나 시민들 가장 만만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학부모가 나는 헬스장 가고 싶어요. 나는 짐을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했을 경우에 일회성, 단발성으로 해서 헬스장을 사용을 하시면 1회 15,000원씩 받아요. 그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1년 약정을 걸고 한 주에 보통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주에. 그러면 4주 하면 15,000원에 4번이니까 6만 원이죠. 한 달에 6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한 달을 다니신 후에 탈퇴를 하셔야 되면 페널티가 붙을 수 있어요. 그 페널티가 보통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붙습니다. 그러면 한 달 총 비용, 지불하는 비용 한 6만 원, 그리고 탈퇴할 때 위약금, 수수료 나가는 게 한 5만 원,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되죠. 24시간이 일반적이에요. 이 뉴질랜드는. 그리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짐이나 이런 곳에서 운동복을 주거나 수건을 주지 않습니다. 샤워 시설은 있으나 수건이나 운동복은 본인 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어세스하는 그 헬스장을 활용하는 시간은 24시간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죠.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어떠한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어머니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또 다른 체육활동을 많이 시키는 게 승마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승마는 주말 오전에 많이 클래스가 이루어지고 차로 아이를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승마장까지. 그게 보통 어디에 사시든 보통 한 20분 정도는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운전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겁을 낼 수도 있어요. 근교에 가까이 있는 건 아니고 외곽에 농장 근처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운전에 조금 자신이 있고 익숙하시다라고 하면 승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녀분이 한 4살, 5살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여아인 경우, 여자인 경우에는 발레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뮤직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뮤직 스쿨이라고 해서 매주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 키보드, 드럼, 그리고 콰이어, 합창단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은 한 달 기준이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 기준이에요. 뉴질랜드는 학제가 1학기부터 4학기까지 있는데 한 학기가 10주예요. 그러면 10주하고 2주 방학, 10주하고 2주 방학, 10주하고 2주 방학, 10주하고 8주 방학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학기와 2학기가 있지만 뉴질랜드는 1, 2, 3, 4학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기는 10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기와 학기 사이에는 2주의 방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설이든 국가에서 운영하든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든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할 때는 학기별로 보통 일반적으로 지불을 해요. 그래서 10주 단위로 지불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4주만 할 겁니다. 그러면 4주를 다니더라도 10주 가격을 내야 돼요. 그럼 좀 억울하죠.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바이올린 하거나 비올라를 하거나 드럼을 하거나 콰이어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4회를 하는데 10주치의 비용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10주 비용이 보통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레슨에 보통 한 2만 원 정도 보면 되는 거거든요. 한 달 계실 거니까 4번밖에 가시지 않으니.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악기를 배우고 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면서 친구를 사귀고 대화를 하고 문화를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클래스에 2만 원이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비용 대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과외를 많이 하죠.
보통 여기서 과외가 약간 출익해요. 한국인 과외 선생님이 있고 현지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이 과외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과외 차이에 대해서는 현지인 선생님이 좋은지 한국인 선생님이 좋은지는 나중에 그 커리큘럼 이야기 드릴 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인 과외는 보통 한 35불 1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가 아니고 1시간에 1시간 수업을 받는데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현지인 키위라고 하거든요. 이 나라 백인들을 현지인을 강사로 과외 선생님으로 고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약 한 4만 원 정도, 그냥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아이들이 IELTS를 잡겠다, 토플을 잡겠다, 토익을 잡겠다, 시험 준비를 하겠다라고 타겟이 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지. 한국 선생님은 3만 원이고 백인 선생님은 4만 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선생님이 훨씬 비쌀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사의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평균선이 보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5세 미만일 경우에 유치원을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도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학교 보내는 건 당연히 학비를 내셔야 하는 거고, 아이가 5세 미만이에요. 이 나라는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세입니다. 4세인 경우에 유치원 갈 수 있습니까? 비용을 내더라도 가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3세부터는 나라에서 20시간 유치원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5일이니까 4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0시간은 나라에서 보조가 나오고,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20시간을 보조가 나오고 20시간만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둘째 같은 경우에는 2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한 주에 약 한 30만 원 정도 유치원 비용이 나가고, 첫째 같은 경우는 4살이니까 나라에서 20시간 지원이 나와요. 그래서 한 주에 풀타임으로 보냈을 때,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보냈을 때 비용이 약 한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나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비용을 계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서 준비를 어떤 부분들을 하셔야 하는지, 한 달 살이를 한국에서 준비하실 때 사실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연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고 현지에 왔을 때 바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 적응 시기가 가능한 최대한 짧아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지에서 이 뉴질랜드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할 때 빨리 언어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정규 수업을 하든 학원을 가든 아니면 체육 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주고도 훨씬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BTV였습니다.